안녕하세요. 비니마입니다. 4학년 2학기 2단원 삼각형 마무리 잘 하셨나요? 저희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단원평가를 보고 지난 월요일 날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했더군요. 잘들 하셨죠? 이번 단원에서는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 분류하기,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성질을 알아보고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처음엔 이렇게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이 먼저 나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두 개의 변이 같다라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정삼각형, 더욱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서 이 표를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의 성질. 자, 여기 저는 이제 아이에게 여기를 직접 그려보게 했어요. 각도기를 주고 여기 끝에서 25도 각도 쫙 그리고 25도 그려서 만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한 이 이등변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게 했어요. 그럼 더욱더 아이에게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같고 세 변의 길이도 같다는 거. 이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그려도 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류, 예각은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이라고 하고, 한 각이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하고 이제 저는 여기 한번 그려봤는데 보이시나요? 만약에 두 각이 둔각이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렸더니 삼각형은 안 나오죠. 그리고 사각형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둔각이 하나면 얘가 둔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 삼각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분류하기가 나오는데요. 변의 길이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합니다.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또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하기, 예각, 직각, 둔각. 그리고 변의 길이와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요 표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여기 또 기압판을 이용한 문제가 나와서 이제 도형에는 항상 나오죠. 그래서 아이와 이렇게 기압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둔각이죠. 둔각삼각형. 직각을 하고 싶으면 직각. 아니면 뭐 이등변 삼각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이와 이제 놀이로 먼저 습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거부감이 좀 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예각삼각형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도 만들어 보면서 아이와 놀이로 좀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집에 보시면 요런 이제 가베가 있으시잖아요. 가베 7번이거든요. 뭐 있으신 분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아이와 직접 만져보면서 삼각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한 각이 둔각이어서 둔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이가 이제 더욱더 잘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 각이 직각이어서 직각삼각형이고요. 얘는 이제 둔각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둔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같은 변이 길이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직각이긴 하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만져보면서 이걸 확실하게 알면 더욱더 좋겠죠. 근데 이제 놀면서 우리는 이제 엄마는
이렇게 슬쩍 미는 거지만 놀면서 이렇게 놀면 좋지만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로 삼각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삼각형을 또 만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요 길이가 같잖아요. 같은 삼각형을 세 개를 붙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이 되면서 요 안에 각도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문제집에서 풀지 않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가면서 각도 공부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정삼각형이므로 여기가 60도잖아요. 60도를 딱 자르면 얘는 30도, 30도예요.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30도, 얘도 30도가 되잖아요. 이등변이면. 그러면 30도, 30도면 이 둔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0도가 나오니까 요 두 각이 180도에서 30도, 30도, 60도를 빼면 12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둔각의 크기도 알 수 있죠. 그럼 아이가 굉장히 신기해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으로도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요거 이건 아니죠. 변이 하나 더 있어요. 사각형이 되겠죠. 이건 아니야. 그러면 또 아이가 또 막 이것도 사각형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면 또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직각 두 개가 만나서 180도가 되므로 이건 평각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각의 크기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한번 대보자. 여기 우리 아까 이거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30도죠. 그리고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한 각이 60도잖아요. 여기도 대보세요. 60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30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도 크게 재보자. 그러면 여기 60도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60도가 돼요. 그럼 여기도 60도. 이 각도 60도. 이 각도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럼 이건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직각 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 45도였잖아요. 45도, 45도가 만나서 또 90도가 되니까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기도 하시고 만약 근데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직각 삼각형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이 되겠죠. 나중에 사각형 할 때 이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놀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정삼각형을 가지고 또 우리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놀이 하면 참 좋겠죠? 전 그렇게 해서 아이와 이제 도형으로 놀이를 하면서 더욱더 감각을 익혔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최상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고. 보시면, 최상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게 계속 나오다가, 뒤에 더 이제 심화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도형의 각 구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놀이를 통해서 각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들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면 정말 이 문제도 좀 어려웠는데 잘해서 막 별표하고 하트 그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리고요. 이런 심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직각을 찾아야 돼요. 직각을 찾고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인지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먼저 찾아서 이 각도들을 또 막 찾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힌트를 막 이제 하나하나 막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풀면 더욱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그런 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스마스터까지 풀렸고요. 이 문제도 쉽지 않았는데 아이가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마무리했고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했고 선생님이 단원 평가를 보신다고 해서 이렇게
뒤에 단원 평가를 풀리고 나서 여기 보면 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평가 마스터까지 풀렸는데 아이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기본 단원평가 다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은 동그라미 쳐서 나올 만한 문제들 이렇게 쳐서 이제 풀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이등변과 정삼각형 개념을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단원평가를 치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 분류를 못하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쪽으로 더욱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사고셈은 드디어 3호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수 나와 있는 3호를 다 풀었고 3단원에 제가 이제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작 전에 맞췄고요. 이거는 이제 자릿수, 소수점 자리와 이 자릿수만 잘 맞추면 될 것 같더라고요. 개념 0.1과 0.001의 개념만 확실하게 알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요. 곱셈을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덧셈 뺄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호는 5학년 2학기 과정이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올 겨울 방학 때 한번 시작을 해볼까 예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셈이 다 끝나서 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기적의 계산법을 딱 봤더니 앞에 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소수 단원 배울 때 혹시 허점이 보이면 그때 한번 슬쩍 몇 개씩 풀어보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이 있더라고요. 혼합 계산이 있길래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 1단원 과정이어서 이걸 조금씩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는 안 풀고요. 네 문제 한번 슬쩍슬쩍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빅터 연산은 계속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습으로 따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이 넣기엔 좀 긴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비 초등 1학년을 위해서 저 아이가 둘째가 이제 내년에 1학년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도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요. 혹시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제 최상이나 이런 거 푸시다가 혹시 좀 막히는 문제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요. 뭐 워낙들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높아심에 그렇게 했고요. 긴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수학 선생님은 아니어서 좀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더욱더 잘 해보겠습니다. 또 계절이 또 가을이 되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